이번에는 주요 이벤트 이슈를 미리 정리해놓고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11월 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3개가 있고 거기에 맞는 주식도 뽑자면 3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캘린더에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더 크게 적어왔습니다. 일단 10월 달력인데요. 10월 달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10월 말에 있는 G20 정상회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10월 중순부터 원래 은행, 항공주가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지금 날짜가 확정은 아닌데요. 넷플릭스부터 알파벳, 마소, 애플, 아마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말에는 G20 정상회담 요거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G2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은 미중 정상회담 이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이어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월에 이벤트는 이 이름도 긴데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아마 환경 이런 문제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1월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벤트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 행사인데 엄청 큰 행사인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1일부터 중국 최대 쇼핑 행사 광군절, 11월 26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고 12월 가면 크리스마스부터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열립니다. 미국은 소비가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이 대목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3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이슈, 연말까지 정상회담,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릴 거다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 볼 수도 있고 대응을 해볼 수도 있고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이게 환경 문제 논의하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소목님 근데 이건 이제 좋은 얘기들만 있는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에 우려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미중 갈등 엄청 심한데요. 소목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물류 대란이에요. 물건이 없어서 이번 광군제도 망하고 불프 크리스마스 이런 거 소비도 못한대요. 우려가 있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답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이슈 나왔죠. 결국은 G2 연내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둘이 직접 만나면 좋았을 텐데 화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죠. 시진핑과 바이든이 결국 연내에 정상회담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연내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 최악으로 가는 건 맞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안 만났으면 연말 되면은 작년에 얘기한 미중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제재를 맞게 돼 있는데 그렇죠. 관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관세 불이행이 되는 건데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화상으로 얘기하면서 관세 미뤄줘.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너무 바빠. 지금 중국에 전력난, 에너지난 나고 원자재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미뤄줘. 나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이고 나도 지금 지지율 떨어져서 큰일 났다. 내년에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오케이 받아줄게. 우리 그냥 적당히 이번에는 넘기자. 합의하자. 당분간만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제 최근 날짜 보시면은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민심을 잃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역대 대통령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트럼프 때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지지율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초록색이 바이든 지지율이거든요. 트럼프 임기 시절 최저 지지율까지 지금 거의 따라 내려가고 있고 오바마 시절은 이미 꺾어 넘고 내려가고 있고 그 밑에 뭐 부시나 역대 대통령 수준보다 이미 지지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비교해도 매우 낮은 지지율.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적어도 이 설문조사만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에 벌써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는 원래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고 막 따라 들어가면 늦다는 얘기도 하는데 바이든 시진핑 회담 기대감에 알리바바 주가 급등. 알리바바만 오른 게 아닙니다. 중국 주식은 거의 다 올랐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다 올랐고요. 텐센트, 뭐 디디 추싱, 뭐 바이두, 중국 전기차 주식까지도 다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아 그래 G2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오를 거야. 단타치로 들어가자. 아니면 이제 진짜 바닥이 나왔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부정론적인 분들은 아니야 이거 일시적인 거다. 개미꼬시기야 조심해야 돼. 미중 갈등이 끝날 것 같아. 이거는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데 그거를 또 꼬신다고 속아서 들어가서 물리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럴 바에는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쪽 관련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우량주 중에서 중국에 물건 많이 파는 애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침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중국 내수 경제가 막 암울하다. 보시면 최근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인도 전력난, 세계 경제 암울 막 이러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는데 지금 전력난에 에너지난에 사면 초과다, 위험하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물건 파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키나 애플이 대표적으로 중국에 물건 파는 거고 그 중에서도 비싸도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나이키 가격 올라도 팔리고 애플도 가격이 올라도 팔리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 마침 이제 나이키 애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돼 있고 지금 마침 나이키 애플은 중국인들이 안 사줘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이 생산 공장들이 코로나니 뭐 인력난이니 셧다운돼서 하락한 거죠. 심지어 마침 연말 소비 시즌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소비 시즌 수혜주가 마침 애플이나 나이키 둘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1월 전에 미리 분할 매수해두면은 연말 갈수록 이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최악의 경우는 이 진짜 공급 대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진짜 제가 생각 못한 중국의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긍정론자라서 이럴 때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 G2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COP26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기후변화 당사자들, 당사국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각국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라는 뜻이고 26번째 회의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국에서 열립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 2주 동안 아무래도 이제 진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 포함해서 약 2만 5천여 명이 모이는 되게 큰 행사고 영국에서 열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근거가 그거죠.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대응을 세워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그게 2015년이었죠. 파리에 모여서 2050년까지 우리 탄소 중립 목표 지키자. 이게 합의한 거고 이제 올해 모여서 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하는 거죠. 2015년에는 목표만 세웠다면 2021년 올해 회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인데 이대로 가면 너무 뜨겁다 지구가. 그래서 우리 1.5도 뭐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예상되는 계획들이 전기차 어떻게 전환 가속화할 건데 각국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연기관 줄이고 전기차 할 건데 목표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봐. 석탄 발전 어떻게 줄일 건데 나무 벌목 어떻게 감소할 건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뭐 관련된 주식들이 출렁출렁일 수도 있고 미리미리 이제 사두면 좋은 주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소목님 그럼 친환경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친환경 얘기를 할수록 지금 보이는 현상이 유가, 천연가스, 에너지 급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친환경 투자하자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몰아붙이니까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하면서 친환경 원자재가 갑자기 급등. 그리고 지금 친환경 발전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갑자기 기존 에너지까지 급등. 천연가스, 뭐 유가 지금 신고가 막 뚫고 가고 있죠. 그래서 멀쩡했던 석탄, 화석 에너지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 유가는 14년 이후 최고치인 80불을 돌파했고요. 이 진짜 유가 다시 100불 간다는 기사 막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면 진짜 100불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연말 가면은 겨울 성수기잖아요. 한파 난방 떼야 되는데 천연가스 안 그래도 많이 필요하고 유가 많이 필요하고 연말 소비 시즌 오면은 지금 배에 물건 띄워가지고 중국에서 미국 보내고 전 세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는데 야 이거 기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 이렇게 냅두면은 그쵸. 지금 마침 미국도 쌓아놓은 기름 전략 비축유 아직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켜보고 있고 에너지주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왼쪽 보시면은 금리, 시장 금리 빨간색이 이제 1.6%를 다시 돌파했는데 올해 초에 금리가 급상승했을 때 시장이 조정이 왔었죠. 1.74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장주들이 떨어지고 지금도 빅테크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때도 경기 민감주, 자동차, 금융,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에너지 대란이고 뭐고 미국은 경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돈 거두는 거 테이퍼링 할 거야. 11월부터 할 것 같아. 원래 계획대로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측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금융주도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을 사람들이 외칠수록 기존 에너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친환경 대장은 테슬라로 퉁쳤는데 소목님 저는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해요. 친환경도 저는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너지 주식이 지금 친환경보다 더 오르고 있죠. 심지어 이제 고점에서 4%밖에 안 남았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올해 수익률이 뭐
친환경 주식도 좋습니다. 전통 에너지 주식이겠죠. 그리고 또 수혜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킨덤호건이라고 에너지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 버는 파이프라인 회사예요. 북미 최대 파이프라인 회사입니다. 이제 뭐 배당주인데요. 그래도 엑슨모빌, 쉐브론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회사들도 올해 수익률이 뭐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 주식은 추천하긴 조심스러우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는 다우 ETF라든지 에너지 ETF, 원자재 ETF 이런 쪽이 나을 수도 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ETF로 대체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올 때, 우리 빅테크 조정 올 때 사듯이 조정이 올 때 좋은 기회를 노려서 사는 게 낫겠죠. 막 올라갈 때 사면 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사실 반대로 오히려 쌓아진 빅테크를 줍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천천히 올라도 되니까 마음 편한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1월께 끝났다. 그럼 이제 기후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좀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에너지 이런 건 어려우니까 저한테 친숙한 소비 이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광군절 11월 11일, 미국 불프 11월 26일부터 있고 11월 12일 갈수록 연말 크리스마스도 있고 소비 시즌 이때 하는데 벌써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말 소비 시즌 큰일 났다. 쇼핑 대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물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컨테이너 갯돈 대란 수준이 아니다.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다. 참 기사 잘 뽑죠? 재밌어서 뽑아놨어요. 근데 오죽하면 지금 11월, 12월 소비할 거를 염두에 두고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미리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9월, 10월에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근데 못 오는 거죠. 안 와요 지금. 물류 대란이 나서. 그래서 항구에서 컨테이너 체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갔던 게 뭐 2주가 걸린다, 3주가 걸린다 이런 자료인데요.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월마트, 코스트코는 아예 그냥 야 안 되겠다. 너네한테 못 맡기겠어. 내가 직접 선박 통째로 빌려야겠다. 너네들 믿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이런 기사는 정말 드물게 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월마트가 배를 빌려가지고 물건을 때우는 이런 지금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소목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월마트 뭐 아마존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올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소목님 아니에요. 이럴 때가 줍줍 기회겠죠.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한번 봐두면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대란이 났을 때 이번에 대응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엄청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아무도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월마트가 잘하고 있는지 아마존이 잘하고 있는지 코스트코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딱 실적 까보면 누가 위기에 대응 잘했는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거기로 더 돈이 몰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 같은데 쉽게 말해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가, 비싸도 사람들이 살 것인가,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는가, 데이터를 평소에 잘 관리해서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이번에 잘 해결했을 거고 그럼 실적도 잘 나오지 않겠는가, 더 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려가 잔뜩 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물류 대란이 더 길어지면 이 주식들도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연말 소비 시즌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그런 우려가 잔뜩 껴 있습니다. 월마트도 그런 우려가 껴 있는 상황이라서 한 10% 정도 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는 생각보다 잘 빠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비재 ETF 이런 쪽이 전통적으로 연말에 주가가 좋은 주식들이었는데 지금 확실히 여러모로 애플, 아마존, 마트 이쪽이 나이키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우려가 껴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만약에 월마트 비교한다면 누가 대응을 더 잘할까요? 까봐야 알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갈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려가 잔뜩 껴있는 상황이다. 우려가 껴있을 때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연말 소비 시즌 누가 과연 승자가 될까. 전 이번에 대응 잘한 기업이 승자 독식할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이 한번 이쪽은 재고가 많네, 그럼 비싸도 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월마트는 재고가 없다고 뜨고 아마존은 재고가 있다고 뜬다. 그럼 사람들이 아마존 다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좋네, 역시 물류 대란에도 데이터 분석을 잘했나봐, 아니면 물류를 처리를 잘했나봐, 그럼 더 신뢰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양극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증시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실적 발표, 10월 말 정상회담, G2 연내, 11월 기후회의, 그리고 소비 시즌, 요게 메인 이벤트 같아요.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그 포트폴리오 점검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